네, 안녕하세요. 청주 중개단인 김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물건 소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식, 특히나 청주 지역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청주 시내 부동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도 있고, 상가 임대도 있고, 아파트 분양도 있고, 그런 분야에 맞춰서 하나하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쓸모 있는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제 의견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조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의 일단 정의부터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200평 이하. 가장 중요한 게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200평 이하여야 되고, 두 번째로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됩니다. 3개층. 주거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층서부터 4층까지 4층 규모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그러니까 1층 필로티 구조는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층수에 산입이 안 돼서 그것도 3계층 이하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인 상가주택. 이 상가주택도 다가구 주택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 주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층수에 편입이 안 돼서 4층 이하에 거주 가능한 22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거의 4층 이하의 건물, 그리고 건물 평수가 200평 이하의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또 가구수 제한도 있습니다. 가구수 19개 이하의 가구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 보면 19개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14가구 그 정도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가구 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먼저 알고 청주 시내 다가구 주택의 현황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상가 주택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일단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가구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목적이 임대 수익률이겠죠. 임대 수익.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거주를 하시면서 임대 수익을 발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 다가구 주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도 어떻게 보면 같은 명칭이지만 어떤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찾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다가구 주택, 대학가 근처. 첫 번째 대학가 근처 다가구 주택. 두 번째가 택지 개발 지역 내 다가구 주택. 세 번째가 직장인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대학가 근처도 아니고 택지 개발 지역도 아닌 직장인 상대로 하는 다가구 주택. 그 세 가지로 해서 각 위치마다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주로 기준을 하자면 청주 대학가 근처가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충북대, 그리고 청주대, 그리고 서원대, 이렇게 세 종류로 세 대학교로 크게 나뉠 수 있겠죠. 가장 많이 다가구 주택이 많이 수요가 되는 대학가 근처는 이렇게 세 개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대학가 근처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가 12월서부터 2월까지 모든 임대가 완료가 됩니다. 대학교 3대라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신입생 발표가 나고 입학하기 전에 모든 임대 수요가 맞춰집니다. 당연히 이거는 임대가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위치 좋은 대학가 근처에 다가구 주택을 사셨을 경우 1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대학가 근처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이 임대료를 대신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1년 농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요도 상당히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충북대, 뭐 청주대, 서원대, 대학가 근처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근데 단점이 또 있겠죠.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임대 수요를 놓쳤어요. 그러면 대학생 이외에 뭐 직장인들 수요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이런 대학가 근처의 다가구 주택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 개발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지금 택지 개발 가장 지금 청주에서 많은 다가구 주택이 있는 율량지구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율량지구에 상가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많잖아요. 근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원룸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드린 대학가 근처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의 원룸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인 거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택지개발지구는 가구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구수 제한. 특히 율량지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8가구 이하로 건물을 신축을 해야만 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룸이라든지 쓰리룸, 원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분명히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임대 수요가 그래도 뭐 8가구, 7가구 이 정도만 임대를 맞추면 되거든요. 그 임대를 맞추기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는 반면에 투룸, 쓰리룸 임대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투룸 같은 경우 보통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1,000에 60에 들어갈 수 있는 투룸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리룸 같은 경우 뭐 3,000에 6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런 임대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전세로 많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많이들 찾냐? 가장 큰 장점은 주거 여건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주거 여건. 그러니까 내가 4층에 거주를 하시면서 임대 수익을 얻고 이런 다가구 주택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가 상당히 거주 여건이 너무 좋아요. 뭐 주변에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 있고 뭐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 뭐 학군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들 구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인 상대로 하는 다가구 주택. 세 번째, 직장인 상대. 대표적인 데가 복대동, 비아동, 그리고 복명사거리 인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장인 상대라는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학가 근처는 12월서부터 2월까지 임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좀 쉽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장인 상대라는 데는 그럴 걱정이 크게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임대를 얻으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얘기해서 중간에 또 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직장인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가 근처보다 임대수요는 더 많죠. 당연히 근처에 하이닉스라든지 뭐 청주에 공단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직장인 상대로 하는 다가구 주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분류를 했는데 어떤 형태가 나한테 맞는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시는 분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학생들 위주로 12월부터 2월까지 좀 바짝 아니면 부동산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빨리 임대를 맞추고 편안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가 근처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 그냥 중간중간 계속 내가 관리하면서 임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직장인 상대로 하는 다가구 주택도 선택의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다가구 주택 세 가지 형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형태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대략적으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청주 기준입니다. 청주 시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지 평수가 매매 가격인 적이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죠. 한 5년 정도. 그 무슨 얘기냐면 대지가 70평이야. 매매 가격 7억. 대지가 80평이야. 매매 가격 8억.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토지 가격이 옛날에 평당
300만 원 했던 땅 가격이 지금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건축비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뭐 주인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300만 원, 평당 300만 원 받는데 지금 300만 원도 턱도 없습니다. 400만 원 정도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한 토지가격 상승을 하고 또 인건비, 자재값 모든 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건물 평수가 매매 가격인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봤을 때 건물 평수 더하기 아니죠. 대지 평수 더하기 대략적으로 2억 정도 더해야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비싼 지역도 있고 더 싼 지역도 있겠지만 거의 이 정도 선이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가구 주택 매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일단 지역에 따라 지역이 80평을 건물을 지었어요. 80평 대지 평수가 80평이에요. 그래서 건물 평수가 뭐 150평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대략적으로 원가를 따져봅니다. 제 스스로가 여기 토지 가격 뭐 500만 원, 그러면 땅 가격 토지 매입비 4억, 뭐 철거를 했다. 뭐 철거라고 토지 등기 비용에서 뭐 플러스 2천만 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 곱하기 뭐 400만 원, 6억. 그래? 원가 10억. 뭐 대략적으로 제가 따지는 기준인데 뭐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뭐 땅 가격을 잘못 책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원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판단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입지, 위치라고 표현해보죠.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익률이 뭐 12%, 월 임대료가 월세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온다. 광고에 무조건 낼 수 있습니다. 광고에. 근데 공실이 50%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매매 가격도 너무 싸. 월 임대료 너무 많아. 수익률도 좋아. 아무 의미 없죠. 왜냐? 임대가 맞춰줘야죠, 당연히. 그래야 진짜로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그런 매매 가격 싸고 월 임대료 높다 이런 거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적이고 입지. 제가 대학교권처럼 말씀드릴게요. 충북대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충북대학교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정문이 있고 정문이 있죠. 여기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후문이 있고 중문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장 가까운 데가 제일 좋겠죠. 정문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곳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근데 암만 좋다고 얘기를 한들 나오는 물건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겠죠. 요 근처에서 정문과 가까운데 서문과 가까운 곳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좋은 임대가 빠른 가장 가까운 데부터 임대가 맞춰지고 점점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매매 가격이라고 해야죠. 입지가 너무 좋아요. 뭐 정문 바로 앞에 코너자리야. 너무 좋아. 공실 한 분도 없어. 대기 순위까지 있어. 그럼 뭐해? 매매 가격은 뭐 15억이에요. 대지는 뭐 70평. 월세 350만 원 나오는데 의미 없잖아요. 매매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을 찾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을 보시고 또 많은 홍보되는 많은 광고들을 보시고 정말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럼 발품을 파셔서 정말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 어쨌든 그 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몫이겠지만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품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가구 주택이 정말 견고하게 잘 졌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뭐 옵션이라든지 그런 게 구축이 돼 있냐 구성이 돼 있냐 이것도 분명히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지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건물을 매매를 의뢰하신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우리 건물 너무 튼튼하게 졌다고. 지금은 튼튼하게 졌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돼 있어요. 튼튼하게 졌다는 거는 큰 장점이 아닙니다. 왜냐? 다 튼튼하게 집니다. 책임 감리자가 있고요. 감리 요즘 다가구 주택도 감리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철거는 뭐 빼트렸다, 뭐 콘크리트 뭐 벽체가 뭐 좀 더 뭐 얇게 쳤다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그거는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튼튼하게 졌다는 거는 건물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 퀄리티죠.
안에 자재, 주인 세대 인테리어, 외관, 옵션 그런 거에 얼마나 신경을 썼고 얼마나 고가의 자재라든지 얼마나 그 건물에 적합한 자재를 썼냐, 이게 전 이런 입지나 가격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품질. 그래서 딱 건물을 들어가셨을 때 뭐 많은 거를 뭐 판단을 해보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인 세대 뿐만 아니라 각 세대방 옵션이라든지 안에 내장, 인테리어, 자재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건축주분들, 뭐 제가 건축주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아주 팔리기 좋게 진 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관, 벽돌 참 이쁘게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주인 세대 거실 및 자재, 싱크대 색깔 아주 팔기 딱 좋아요. 근데 내부 들어가는 뭐 단열재라든지 그런 옵션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건물을 심심찮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인 세대 인테리어라든지 계단실 들어가면서 그런 자재라든지 아니 품질에 대해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여기서 많이들 건물이 이쁘다 아니면은 건물이 너무 세련됐다, 이 품질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다가구 주택 구입하는 뭐 세 가지 뭐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입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시고 당연히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진다면 뭐 정말 좋은 건물이겠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찾기도 정말 쉽지 않고, 또 매매 가격을 내가 뭐 8억대 건물을 찾는데 어떤 건물들은 뭐 12억에 나올 수 있고 다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내가 가진 금액과 또 맞아 떨어지는 건물을 찾으셔야겠죠. 그런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구 주택을 누가 찾는다고 의뢰를 하셨을 때 그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만약에 매매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분과 뭐 건물을 처음부터 보여드린 게 아니라 간단한 미팅을 통해서 그분의 자금력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물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소개를 해드려야만 뭐 그분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저도 뭐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괜히 얼렁뚱땅한 또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매매를 원하시는 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물건을 찾아드리는 그런 절차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나마 청주 다가구 주택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설명할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외의 뭐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상가주택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가구 주택과 상가주택의 비교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은데, 그것은 제가 차후 또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청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뭐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또 부동산 전반적인 모든 면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뭐 참조용으로 보시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꼭 참조만 해주시고 거기서 또 유익한 점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